예, 이제 전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틀은 한번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좀 쉬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체 회의 자체가 이제 회담의 꽃인데 전체 회의를 시작할 무렵에 생기는 이거 그 부분이 이제 회담의 공개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회담의 인사말 할 무렵에 북측 대표단이 많이 쓰는 용어가 남측 기자단, 북측 기자단 다 와 있으니까 회담 공개로 합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회담을 공개한다는 게 북측이 폐쇄 사회니까 주장을 안 할 것 같은데 북한이 회담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호응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어떤 약간 이상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기싸움인데 기싸움 이야기를 제가 한 두 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측 기자들은 회담이 진행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정보를 캐치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보도하는 보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담장에서 공개된 상태에서 북측 대표가 자기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발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과 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리얼타임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모든 게 보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단이 있다고 해서 공개한다고 해서 기자단이 보도의 자유를 그대로 향유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측 기자단, 북측 기자단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북측은 공개해도 알아서 나중에 다 검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나가는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회담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매번 벌어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만약 그런 제안을 하면은 우리 측이 그러지 말고 아예 남북 주민한테 현장 중계를 합시다. 실시간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북한은 이 말이 쑥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기싸움할 때 마치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양의 형태를 연출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담 시작할 때 회담 공개와 관련된 기싸움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기싸움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북측은 회담을 할 때 예상외로 강공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런 말을 쓸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협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측의 그 남측 대표단이 준비하는 내용들은 국민이 보기에 과하다는 표현들은 거의 못 써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어들은 극히 자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또 주장하는 바가 우리 국민의 희생을 자칫하면 희생을 가져올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요청하는 말들을 못 쓰잖아요. 우리 한국 대표들은. 그런데 북측 대표들은 북한 대표들은 우리를 능히 위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국민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대표적인 발언이 뭐냐면은 서울 불바다 발언이었죠. 그죠? 90년대, 93년 3월 달에 있었던 불바다 발언이었는데 이게 간간히 가끔씩 이어집니다. 지난 2017년 8월 달에도 북한이 조선중앙TV에서 그 백령도나 연평도 넘어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말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담을 하다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회담장에 간 부분 대표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제 회담장의 분위기를 예상을 하고 마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대응을 잘한 사례가 어떤 거를 들 수 있냐면은 2015년도에 그 북한이
하고 남북이 만난 회담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 목함지뢰 도발 때문에 우리 군인이 부상을 당하고 그게 맞춰서 그게 대응해서 우리가 북한이 사과를 안 하니까 확성기를 틀었고 확성기의 피해가 크니까 북한이 대화하러 나오자고 해서 이루어진 게 남북 고위급 회담이었는데 이 회담 당시에도요 북한이 2015년 8월 20일 날 뭐라고 했냐면은 확성기를 안 끄면은 48시간 후에 군사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전쟁 위협까지 발언했을 때 우리가 국군이 버티니까 회담장에 나와 있던 북한 대표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회담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 끌고 갈 수 있었고 밑에 보다시피 북측이 사과하는 그런 유만 표명의 말, 북측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말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 회담에서 북한이 기싸움하거나 강하게 나올 때 차분하게 대응하고 또 어떤 때는 강하게 대응하고 이런 완급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대표단이 사전에 배양이 안 되면은 회담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전체 회의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위기가 만약에 좀 정리가 됐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슈가 되는 부분만 가지고 관련되는 대표들이 남북 대표들이 모여서 접촉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보는 대표 간의 접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서로 간에 딜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석 대표 접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끝나고 나면은 대표 접촉 또는 수석 대표 접촉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또 필요하면은 전체 회의하고 나서 중요한 대표 접촉을 거쳐서 중간에 한 번 더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이제 되는데 보통 모의 회담의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중간에 있는 대표 접촉은 생략을 하고 전체 회의를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이슈가 파악이 되면은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수석 대표 접촉을 열고 그 다음에 수석 대표 접촉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무리를 해서 종결회의를 간다. 이런 순서. 그러니까 전체 회의, 수석 대표 접촉, 종결회의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모의 회담 형식인데 이게 전체 회의 형식의 축약된 형태다라는 점을 모의 회담에 가시는 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전체 회의하고 대표 접촉, 수석 대표 접촉의 그러니까 전체 회의 하나, 대표 접촉, 수석 대표 접촉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체 회의는 회담장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회의는 남측의 그 지도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뭐 상급부서, 뭐 청와대까지 포함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거나 또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비디오로 현지 상황을 실시간 듣고 있습니다. 평양 측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자의 진영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받고 나온 임무를 상당히 현장에서 강하게 대변하는가 이게 평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의 기조는 강경하게 가기가 쉽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 접촉과 수석 대표 접촉은 마이크라든지 영상 장치가 없이 비공개 장소에 들어가서 대표 간에 또는 수석 대표 간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대화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대표 접촉, 특히 수석 대표 접촉에 있어서는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는 안 드러냈지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끄집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북측에서 회담 기조 발언문에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식량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인 면에서 타결할 뭐 예를 들어서 뭐 확성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예민한 문제들은 수석 대표 접촉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회의와 대표 접촉, 수석 대표 접촉은 분위기가 다르다. 하나는 강경하고 하나는 유연하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전체 회의든 대표 접촉이든 수석 대표 접촉이든 서울하고 또는 평양하고 긴밀히 연계하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냐면은, 전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대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각, 본부라는 말로 대화하겠습니다. 각 측의 본부에서 보고 금방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 또는 이것을 강조하라는 식으로 해서 훈령이 쪽지 형식으로 회담장에 금방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원이 그 쪽지를 수석 대표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수석 대표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구나. 내감을 빠뜨려야 되겠구나. 이 훈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훈령이라는 거는 현장에 회의할 때 쪽지 형식으로 들어가는 훈령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훈령 형식은 전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황을 정리해서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해서 각 본부에 올리면은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훈령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끝나고 나면은 상황 보고를 하고 훈령을 받아서 대표 접촉이든 수석 대표 접촉에 나간다는 거. 그래서 훈령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회담은 현장에 나가서 대표가 현장에서 자기의 재량권을 가지고만 행사하는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담을 하면서 대표분들이 이제 좀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특히 서류 같은 부분들 또는 훈련 같은 부분들을 받으면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상대편이 보게 그냥 노출해주는 분위기에 그냥 젖어가지고 이 보안을 못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담 현장에 앉아 있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서류를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대편한테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상대방의 대화에 어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어체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담은 꼭 남북 회담이라는 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 회담에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통지문을 줘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불편한 상태 하에서는 성명이나 발표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회담과 관련된 걸 주고받고 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회담이라는 게 꼭 이런 회담의 형식만으로 남북의 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남북 간의 공동 행사가 진행이 되는 형태에서 행사 진행이 되면서 남북 대표단이 만나는 기회에 그 기회에 서로 대화를 해서 회담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